봅시다. 오늘 96번부터 하면 되죠. 그치? 그 수업 때 안 하는 문제들은 질문 있으시면은 클리닉 때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시간이 이제 많이 남을 거니까 뭐 가능한 시간에 나한테 얘기를 해서 뭐 따로 뭐 클리닉을 잡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세요. 알겠죠?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젠. 아무튼 봅시다. 96번부터.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끝내봅시다. 알겠죠? 이 순열 파트를 끝내고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가능하면. 뒤에 이제 1등급 문제들이 좀 어려워서 오래 걸릴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끝내봅시다. 보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4주에 걸쳐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봉사활동 ABC를 할 거고요. 하루에는 한 종류만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그랬을 때 지금 규칙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지금 ABC를 각각 3회, 3회, 6회를 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 첫째 주에는 봉사활동 ABC를 모두 신청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요일에는 2종류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첫날에 첫 주에 월, 화, 수에 일단 ABC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일단 첫 주에는 3팩토리얼 이렇게 쓰고 시작하겠네. 일단 집어넣는 거니까. 그 설명이 밑에 지금 적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생각해야 되는 거는 3회, 3회, 6회 중에 한 번씩은 이미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요. A, B, C라고 쓸게. 그랬을 때 그럼 A는 2번, B도 2번, C는 5번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같은 요일에는 무조건 2종류 이상이 들어가야 된대. 그럼 2종류면 우리 어차피 A, B, C 3개밖에 없잖아. 그럼 2종류 이상이라는 건 2종류거나 3종류거나다. 맞죠? 그러면 그 반대를 생각해보면 하루에 똑같은 것만 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반대는. 근데 사실 A랑 B는 2번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몇 번밖에 못하니까 3번밖에 못하니까 결론은 뭐가 된다? 얘는 생각을 해보면 전체에서 한 요일에 C만 한 경우를 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겠구나.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전체에서 뭘 빼겠다? 여기에 C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를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는 지금 A 2개, B 2개, C 5개를 요 9군데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9개의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될 거고 전체는 9팩토리얼 나누기 A 2개, B 2개, C 5개니까 2팩, 2팩, 5팩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9개를 그냥 자리 맞춰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빼겠다. 뭘 빼겠다? C가 이렇게 4개 들어간 경우를 빼겠다. 그럼 C를 3번 더 쓴 거니까 C가 몇 개밖에 안 남아? 이제 C가 2번 더 남는 거죠. 총 6번 쓸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뭘 빼겠다?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을 빼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놓고 마지막 6 곱하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이 밑에 뭐라고 쭉 나와 있기는 한데 뭐 설명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7번인데 사실 97번이 솔직히 말하면 왜 2개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워낙 쉬워가지고 보시면 A, B, C, D가 있고 전부 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런 거고 내가 5일간 매일 하나씩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총 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거야. 그런데 그랬을 때 전체 시간이 8시간이 돼야 된대. 근데 우리 총 5개를 고르는 건데 시간이 8시간이어야 돼. 근데 그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야. 그러니까 조합이 정해지죠. 맞지? 시간으로만 보면 우린 총 5개를 고를 건데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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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이렇게 하면 8시간 되겠죠? 5번 참여하고 또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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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3시간 가능하죠? 또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하면 8시간 되죠? 맞지? 요거 말고 또 있니? 없죠? 8시간 채울 수 있는 거. 그 다음 뭐 하면 돼? 얘네 5개를 나열하시면 끝나요. 5팩 나누기 4팩, 5팩 나누기 3팩, 5팩 나누기 2팩, 3팩. 그죠? 네, 그렇죠? 이런 거니까. 뭐 얘는 사실 뭐 2단계라고 되어 있지만 쉬운 거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최단 경로는 그냥 직접 세작을 했죠. 그치? 뭐 이런 정형화된 문제들.
정형화된 문제들은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세기가 힘드니까 공식을 활용해서 풀 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애들 보면 다른 애들 이런 거 뭐 104번 보시면 A에서 B까지 갈 건데 최단 거리를 구해보래. 이런 거 나왔을 땐 그냥 세자. 왜? 얘가 정형화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우리 내신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A에서 B까지 갈 건데 이번에는 길이 1이야. 그치? 근데 최단 거리라는 건 잘 봐. A에서 B까지 갈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이렇게 가. 그럼 최단 거리일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A에서 B까지는 일단 계속 오른쪽으로 가야 돼. 원이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어. 맞지? 직선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 직선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가면 안 돼. 절대 최단 거리에서는. 근데 원이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치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A에서 B까지 계속 오른쪽으로만 갈 수도 있잖아. 어떻게 가면 돼? 최단거리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가면 되죠. 그치?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계속 있어. 그치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건 한 번도 없죠. 그게 최단거리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서 숫자를 적어 나갈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겠죠? 또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야.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가면 안 된다고.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없으니까 여기도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일로 가는 거 한 가지겠죠? 여기로 가는 건 두 가지겠지. 더해질 거니까. 또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 여기로 가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 두 가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네 가지, 여기 다섯 가지, 그 다음 여기 4, 9, 5일 거고요. 여기 14, 13일 거야. 근데 여기서가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A에서 B까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는 게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13, 27 될 거고요. 그럼 B는 4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105번은 넘어갑니다. 105번은 그냥 하세요.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인데 109번 볼게요. 사실 109번을 그 센에서도 예전에 시험 대비하면서도 한번 본 적이 있었던 문제긴 한데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A에서 출발해서 P를 지나서 B로 갈 건데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A에서 P까지 갈 거고 P에서 B까지 갈 거야.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A에서 P를 가고 P에서 B를 가는데 왼쪽에 있는 길과 오른쪽에 있는 길은 당연히 겹칠 수 없어.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일로 오는 게 아니잖아. 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겹칠 일이 없어. 근데 어디만 빼고 이 길은 A에서 P를 들어가는 동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다시 P에서 B를 가는 동안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지났던 도로는 지나지 않는다라는 건 이 길에만 해당하는 거야. 이 길은 내가 이렇게 갔어. 근데 P에서 B 가는 동안 이 길을 거칠 수 있냐고. 안 되죠. 불가능해. 왜? 여기 갔다 이렇게 가면 그 순간 최단거리가 아닌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P를 가는 도중에 올라갈 수 있고 P에서 B 가는 도중에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길만 겹치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쟤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여사건으로 푸셔도 되고 그냥 세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냥 세봅시다. P를 들어갈 건데 A에서 P로 들어갈 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일로 들어가거나 두 가지죠.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일로 들어갔어. 그러면 이 길이 겹칠 일이 없어. 맞지? 이 길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P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이 길이 겹칠 일이 생기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첫 번째,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P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다. 첫 번째 경우가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니까 A에서 무조건 이 점을 거쳐서 P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세보시면 1 될 거고 여기 2 될 거고 3 될 거고 여기 4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P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출발이라 그랬지? 여기서 다시 출발이니까 얘는 그냥 세시면 됩니다. 4, 4, 4, 4 이렇게 적을 거고 여기 8, 그 다음 12, 16 적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다시 8, 20, 36 적을 거고요. 그 다음 다시 8, 28, 그 다음에 얘는 64 이렇게 적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쓰면 몇 가지가 나온다? 64가지가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시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서 P에 도착하는 경우를 봅시다.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겠다는 건 이 점을 무조건 거치겠다는 거죠. 그럼 저 점까지 갈게요. 1, 1, 1 적으시고 2, 3 적으시고 여긴 세 가지가 되겠네. 맞죠? 세 가지를 통해서 여기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다시 일로 갈 거야. 근데 다시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로 이동해? 여기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여기로. 무조건 일로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보면 3, 3 적어놓고 또 직선으로 가는 거 3, 3, 3 적어놓고 그 다음에 6, 9, 9, 18, 그 다음 12, 3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30가지다. 그 다음에 94가지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차라리 이렇게 세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공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경우든 다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0번도 우리가 전에 봤었던 문제긴 한데 얘도 빠르게 넘어가 보면 문제에서 P 교차로와 Q 교차로가 있는데 걔네들을 지날 때는 직진과 우회전은 할 수 있지만 좌회전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도 그림을 한번 쭉 봅시다. 직진과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좌회전은 안 돼. 그러면 A에서 갈 수 있는 거 쭉 적어보겠다. 여기 1 적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1 적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2 적을 거고 여기 3 적을 거야. 그런데 잘 봐. 2에서 P로 들어가. 그러면 2에서 P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간 거야? 직진으로 간 거죠? 맞지? 그러니까 2는 쭉 가서 여기 갈 수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P 들어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럼 우회전이잖아. 우회전은 가능하다고요. 괜찮니? 또 1 입장에서 볼게. 1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건 직진이니까 가능해. 그렇지만 1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건 좌회전이니까 안 되는 거야.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기엔 뭘 적어야 되는 거고 3을 적어야 되는 거고요. 1과 2가 더해져서 여기에는 1, 2에 얘가 올라오는 것까지 해서 6을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 다음도 봅시다. Q로 3이 Q로 들어갈 거야. 그럼 이렇게 가면 가능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가는 건 가능해.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6과 1을 더해서 7을 적는 거고요. 얘는 1, 3이니까 5를 적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그냥 쭉 숫자 적으시면 답이 나와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니까 하나씩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도루망의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사실 안 나오는 추세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재수하실 분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요즘은 거의 안 나오고 나와도 엄청 쉽게 나오니까. 왜냐면 이게 예전이랑은 다르게 4점짜리가 3문제밖에 없잖아. 근데 그 3문제의 도루망을 넣기에는 아깝죠. 낼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도루망이 이제 어렵게 잘 안 나오고 나와봤자 쉽게 나오는 건데 아무튼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도루망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11번에 분할과 분배 나오는데 얘도 뭐 요즘 막 그렇게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니죠.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118번 보시면 한 차량당 최대 탑승 인원은 5명이고요.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은 무조건 어른과 같이 탑승을 해야 된대요. 그랬을 때 어른이 3명이고 어린이가 5명이고 서로 다른 5대의 차량 중에서 2대를 선택해서 타겠다. 그러면 일단 시작은 당연히 8C2가 시작이겠죠. 8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게 시작일 거고 그런데 그 어린이가 양쪽에 나눠 들어갈 거고 어른도 양쪽에 나눠 들어갈 건데 어린이가 혼자 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어른을 무조건 몇 명, 1명, 2명으로 나눠서 넣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한 차량당 어른은 1명씩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린이는 총원이 5명이니까 최대 탑승 인원이 5명이니까 그리고 전체 어린이도 5명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4, 1이랑 그 다음에 뭐 3, 2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세 가지 가능하겠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고? 얘는 어른 3명 중에 1명 고르고 어른 2명 중에 2명 고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될 거고? 어린이 5명 중에 4명 골라서 왼쪽 집어넣으면 1명은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5명 중에 3명 고를 거고요. 세 번째 경우는 5명 중에 2명 고르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 뭐 하면 돼? 얘와 곱하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디 자리로 들어갈지 2팩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 맞지? 아니면 요 세 개 더해서 이렇게 곱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묶일 거니까. 그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곱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곱하기 2팩 하셔야죠. 2팩. 누가 어떤 차량으로 들어가는지도 선택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만 쭉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쉬운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119번도 너무 친절해요, 문제가. 너무 친절해요. 뭐냐면 우리 지금 2의 거듭 제곱들이 쭉 있고 내가 1, 2, 3열에다가 숫자들을 채워 넣을 거야. 채워 넣을 건데 얘가 A1, A2, A3 그러니까 같은 열에 있는 숫자들을 더했을 때가 점점점 커지는 크기순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 등호 없잖아. 그러니까 A1과 A2가 A3이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이유가 2의 거듭 제곱들은 아무거나 2개 더해도 같아질 수 없어요.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씩 커지기 때문에 2개를 더한 것끼리 같아질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6개 중에 어떤 거 2개를 골라도 합은 다 달라. 합은 다 달라. 그러니까 친절한 거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6개를 2개 일단 쪼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6개 중에 2개 고르고 남은 4개 중에 2개 고르고 남은 2개 중에 2개를 고르겠죠? 그치? 그러고 나서 뭐로 나눠? 그러고 나서 3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하는 거였어. 왜? 2개가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고른 거랑 그 다음에 뭐 4, 5, 5, 6, 3, 4, 1, 2 고른 거랑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2개 고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거를 크기순으로 배열할 거니까 배열은 한 가지라 그래서 크기순은 배열은 한 가지인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내가 만약에 2와 2의 제곱을 여기다 1열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반대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면 곱하기 8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제 1등급 마스터 문제 볼게요. 얘를 오늘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한데 다 해봅시다. 보시면 120번에 0이 적힌 게 2장 있고 1이 적힌 게 5장 있고요. 2가 적힌 게 3장이 있대요. 그 10장을 그림과 같이 10자리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n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를 an이라고 했을 때 얘가 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3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절대값의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얘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이웃한 숫자들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절대값이니까 누가 큰지는 상관없잖아. 근데 그 차이가 몇이다? 차이가 2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2다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가 0, 1, 2밖에 없으니까 이 말은 뭐야? 0과 2가 이웃하다라는 말인 거고 0과 2가 이웃한 개수가 몇 개다? 3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갖고 있는 숫자를 한번 보면 0, 2개, 1, 5개, 2, 3개요. 0, 2개, 1, 5개, 2, 3개야. 0, 2개, 1, 5개, 2, 3개. 얘네들을 나열할 건데 나열하는 와중에 0, 1이 이웃하든 뭐 1, 2가 다 상관없어. 우린 뭐만 보면 돼? 0과 2가 이웃한 개수만 보면 돼.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0이 2개밖에 없다? 0이 2개밖에 없으면 만약에 0, 2, 0, 2, 0, 2가 다 따로 있으면 3개잖아. 근데 이게 있다 없다? 이게 불가능한 거야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 0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언가는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0, 2, 0, 2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되는 거야. 무언가 하나는. 괜찮아? 따로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래서 2, 0, 2라는 묶음이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0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결국 1은 그냥 나머지 자리에다가 채워 넣는다의 개념인 거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 0, 2는 무조건 붙어야 되고, 만약에 하나 남은 0이 여기 붙어. 그럼 이미 하나, 둘, 세 개 되는 거 아니야? 0, 2가 이웃한 게? 괜찮니? 마찬가지로 0, 2, 0, 2로 이렇게 붙어. 그럼 이미 세 개가 충족이 된 거야. 괜찮니? 근데 만약에 2, 0, 2가 있고 저쪽 뒤에 0, 2가 있어. 이렇게 돼도 세 개인 거죠. 두 개, 한 개인 거니까. 마지막으로 뭐 있어? 2, 0, 2가 있고 뒤에 2, 0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얘네들을 내가 지금부터 나열을 해볼 건데, 만약에 여기 뒤에 2가 붙어. 여기 뒤에 2가 붙어.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왜? 그럼 네 쌍이 되는 거야. 0과 2가 이웃한 경우. 여기 2를 이렇게 내가 써오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2, 0, 2, 0과 얘네들을 이제 하나로 묶을 거고요. 사실 이 두 경우는 똑같은 거라서 이렇게 하나로 묶을 거고, 얘네들을. 하나로 묶을 거고, 그 다음 2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 1, 5개 남아있는 거야. 맞죠? 그럼 내가 얘네들을 배열하겠다. 그럼 5개, 6개, 7개니까 7 팩토리얼 나누기 5 팩토리얼이 되는데, 거기서 빼줘야 된다. 뭘 빼줘야 된다? 2가 여기 달라붙는 경우. 즉, 얘네들, 요 5개가 이웃한 경우는 빼줘야 된다. 그게 뭐야? 6팩 나누기 5팩이죠. 그치?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서 얘까지 해서 6개인 거니까. 근데 그런 게 몇 쌍 있을 것이다? 2쌍 있을 것이다. 얘도 가능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다음 1, 5개. 있으면 총 7개에 대한 나열이니까 7팩 나누기 5팩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빼겠네. 뭘 빼겠네? 이 둘이 달라붙는 경우. 그 달라붙는 경우가 이미 구했죠? 6팩 나누기 5팩. 그리고 그런 게 몇 쌍 있을 것이다? 2쌍 있을 것이다. 해석 구하시면 끝이야. 괜찮니?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 뒤에 거 계산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핵심은 뭐다? 처음 시작할 때 0과 2가 이웃한 개수가 3개인데 0은 2개밖에 없다가 핵심이에요. 반대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2가 2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0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 0, 2라는 묶음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2, 0, 2,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2, 0, 2가 있고 한쪽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 경우로만 크게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1번 봅시다. 121번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A, B제곱, C가 720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A와 C는 서로소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부터 720을 뭐 소인수분해 해서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 C가 몇인지를 찾아볼 건데, 일단은 A와 C가 서로소가 아니라는 건 겹치는 인수가 있다는 거잖아. 소인수분해 했을 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720 안에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 써보면 A가 만약에 뭐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됐고 C가 2 곱하기 5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럼 둘은 서로소가 아닌 거지. 왜? 2가 겹치니까. 그러니까 서로소가 아니라는 건 겹치는 인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얘는 2의 제곱이 됐고 얘는 3의 제곱이 됐어. 그럼 뭐인 거야, 둘은? 둘은 서로소인 거죠. 맞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안 겹치는 경우를 세는 게 편할까? 겹치는 경우를 세는 게 편할까? 안 겹치는 경우를 세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왜? 겹치는 경우를 세려면 뭘 세야 돼? 2가 겹치는 경우, 3이 겹치는 경우, 5가 겹치는 경우를 세야 돼. 또 2가 몇 개 겹치는지, 3이 몇 개 겹치는지, 5가 몇 개 겹치는지를 세야 돼. 근데 안 겹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겹치는 거야.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 여기에 2가 있을 때, 3이 있을 때, 5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거니까, 서로소가 아니다를 셀 때는 어떻게 세겠구나. 전체에서 그냥 서로소일 때를 빼겠구나. 근데 그걸 문제 보자마자 생각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소인수분해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한번 볼게요. 720이라는 건 72 곱하기 10인 거고 72는 98에 72죠? 그러니까 2의 4제곱에 3의 제곱에 5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런데 A, B제곱 C잖아. 그러니까 B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린 경우로 뭐로 나누겠네? B가 몇인지를 기준으로 나눠보겠다. 그래서 B가 1인 경우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가 2인 경우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B가 3인 경우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B가 4인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6인 경우 있을 거고요. B가 6인 경우 있을 거고 마지막 B가 12인 경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죠? 됐죠? 이렇게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결국 AC니까 AC도 적어볼게. B가 1이면 AC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C는 B가 2면 2의 제곱을 가져가는 거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고요. 얘는 3을 2개 가져가는 거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얘는 4니까 2를 4개 다 가져가네요.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6이니까 2 2개, 3 2개 가져가면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얘는 5가 되는 거네요. 다 가져가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AC의 순서쌍의 개수만 찾으면 돼 이제. B는 찾은 거니까. 그럼 AC의 순서쌍의 개수. 봐봐. A와 C를 곱했을 때 얘라는 건 A와 C는 얘의 무슨 수가 돼? 약수가 되지. 얘들아,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 거야?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럼 얘 약수의 개수는 5 곱하기 3 곱하기 2야. 그러니까 요 숫자는 약수가 총 30개가 있어. 약수가 총 30개가 있어. 그럼 내가 그 30개의 약수 중에 하나를 골랐어. 30개의 약수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걸 내가 A라고 할 거야. 그러면 C는 자연스럽게 정해지죠. 왜? 곱했을 때 무조건 얘가 돼야 되잖아. 약수는 항상 쌍으로 존재하잖아. 맞죠? 약수는 항상 쌍으로 존재해. 그러니까 내가 30개의 약수가 있는데 그 30개의 약수 중에 하나를 고르면 C는 자동이야. 그러니까 그냥 30개가 AC의 순서쌍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빼겠다고 뭘 빼겠다고? A와 C가 서로소인 경우를 빼겠다고요. 서로소라는 건 겹치는 게 없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2의 4제곱이잖아. 원래대로라면 2의 4제곱이 A와 C로 나눠 들어가는 거지. 뭐 A에 2개, C에 2개, 뭐 1개, 3개 이런 식으로 나눠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처럼 1개, 3개 들어가면 2가 겹치는 거잖아. 2개, 2개 들어가도 2가 겹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서로소가 아니다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서로소이려면 이 4개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한쪽으로 몰아서 들어가면 돼요. 이해가? 그럼 겹칠 일이 없잖아, 2가. 한쪽은 2의 4제곱이고 한쪽은 3의 제곱이야. 그럼 겹칠 일이 없잖아. 이해돼? 아,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건 뭐겠구나. 얘가 한쪽으로 몰아 들어가는 경우 2가지. A로 들어갈 거냐, C로 들어갈 거냐. 마찬가지로 3이 한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경우 2가지, 5도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로 들어갈 거냐, C로 들어갈 거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부터는 똑같이 쭉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뭐 얘는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얘는 뭐 5 곱하기 2, 뭐 얘는 3 곱하기 2, 얘는 3 곱하기 2, 얘는 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2번 봅시다. 122번. 현재야 잘 거면 뒤로 가. 뒤로 가서 자. 뒤로 가서 자. 앞에 애들 거슬리니까. 둘 중 하나 정해. 서서 듣든가 뒤에 가서 자든가. 정해. 아니면 나가든가. 122번 봅시다. 122번. 원모양의 식탁에 같은 종류의 비어있는 4개의 접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접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빵이야. 서로 다른 종류의 빵 5개가 있고 같은 종류의 사탕 5개가 있어. 알겠죠? 그냥 다른 거야, 얘네들은. 알겠죠? 그랬을 때 각 접시에는 1개 이상의 빵을 담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각 접시에 담은 빵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은
3개 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빵이 5개인데 그 빵은 다른 종류야. 근데 그 빵 5개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생긴 원순열의 접시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근데 빵은 서로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 아, 어떤 빵이 어디 접시에 들어갈지 생각해야겠구나. 그런데 빵이 5개야? 접시는 4개야? 근데 각 접시마다 1개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들어갈 거야? 2개, 1개, 1개, 1개 들어가겠죠. 맞나요? 근데 우리 원순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아무데나 하나를 먼저 박아놓고 시작을 하자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빵 2개짜리를 박아놓을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빵 1개짜리가 되겠네? 맞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여기 자리에다가, 이 접시에다가 빵을 집어 넣어줘야겠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빵은 서로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저기다 집어넣어야 돼. 맞나요? 빵 3개 남았지? 그럼 빵 3개를 하나 집어넣을 거야. 가지수는 3팩토리얼이겠죠. 그리고 이제 원순열이 아닌 거예요. 괜찮니? 그럼 마지막으로 사탕도 5개야. 맞죠? 사탕도 5개야. 근데 그 사탕 5개는 서로 같은 사탕이야. 그럼 우리 이제 뭐만 생각하면 돼? 어디로 몇 개만 들어갈지 생각하면 돼. 몇 개 들어갈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3개 이하래. 그럼 여기에는 사탕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1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에는 사탕 몇 개씩 들어갈 수 있겠네? 2개씩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러면 경우를 나누면 되겠네. 어떻게? 여기 1개 들어간 경우와 안 들어간 경우. 나머지 애들은 조건이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겠다? 2번 자리에 사탕이 1개 들어가는 경우와 두 번째 2번 자리에 사탕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보겠다. 그러면 여기 사탕 하나 들어갔어. 그러면 사탕 4개 남는 거야. 사탕 4개 남았어. 그럼 그 사탕 4개를 몇 개에다가 3개의 접시에다가 나눠 집어넣을 거예요. 최대 몇 개까지만? 최대 2개까지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사탕 4개를 2개 집어넣을 수 있고요. 1개, 2개, 다시 1개, 2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네? 3개의 접시 중에 2개를 골라서 집어넣겠네. 사탕은 똑같은 애들이니까. 어떤 사탕을 고를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 3개의 접시 중에 2개를 골라서 들어갈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3개의 접시 중에 1개를 골라서 3개의 접시 중에 1개를 골라서 거기다 2개 집어넣고 나머지 애들은 1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6가지 있겠네요. 얘는 6가지 있겠네. 그 다음 두 번째 저기 2번 자리에다가 사탕을 집어넣지 않을 거야. 그럼 사탕이 몇 개 남아있을 거야? 사탕이 5개 남아있을 거야. 그럼 그 5개 사탕을 1개, 2개 집어넣어야겠죠.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얘는 그냥 3, 1 이렇게 되겠네요. 3개 중에 1개 골라서 1 집어넣으면 나머지 2 들어갈 거니까. 됐죠? 그래서 얘는 3가지. 그래서 더하면 9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3번도 문제 읽어보시면 두 남학생 A, B를 포함한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C를 포함한 4명이 있다. 그랬을 때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을 건데 A와 B는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가족권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이웃하니까 A, B를 하나로 묶겠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C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남학생 사이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 A, B는 남학생인데 그 A, B가 하나로 묶여 있잖아. 그럼 그 A, B 사이에 C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맞죠? 그치만 A, B와 다른 남학생 사이에는 들어갈 수 있지. 맞죠? 그런 거니까 결론은 뭐가 되느냐? 조건 2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얘는 A, B는 하나로 묶여 있고 나머지 남학생을 D와 E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여학생 C가 있고 나머지 여학생을 그냥 소문자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C는 양쪽에 무조건 남학생이 들어와야 돼. C는 양쪽에 무조건 남학생이 들어와야 돼. 근데 우리 원순열 풀 때 어차피 어떻게 풀기로 했다고? 하나 박아놓기로 했잖아. 그럼 그걸 누굴 박아놓으면 돼? C를 박아놓으면 되죠. 맞지? 왜? 이미 A, B를 하나로 묶는 순간 A, B는 이웃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뭐만 생각하면 돼? C의 양쪽에 남학생이 와야 된다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남으면 나 조건만 남은 거예요 이제.
맞죠? 그러니까 C를 박아놓고 왼쪽, 오른쪽에 이제는 남학생들을 배치시키겠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올 수 있는 남학생은 몇 명? 3명이죠. 셋 중 하나 고르는 거고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건 2명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작이 3 곱하기 2일 거고요. 여기 만약에 A, B가 묶여있으니까 A, B가 묶여있고 여기 D가 들어왔다. 라고 쳐보면 A, B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곱하기 2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4개 남았으니까 곱하기 다 팩토리얼 하시고 끝나는 거죠. 그치? 조건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는 한 줄 만에 풀려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하나 박아놓고 갈 거니까 하나 박아놓는데 그걸 누구 박아놓는다? C를 박아놓는다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24번 보시면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그림과 같이 9개의 의자에 앉을 거예요. 근데 9개의 의자에 앉을 건데 어떤 규칙이 있느냐? 남학생과 여학생은 무조건 모두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개의 조 사이에는 반드시 한 자리를 비워놔야 된다. 그러니까 의자가 9개인 거야. 사람은 6명인데 의자가 9개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2조 사이에는 무조건 빈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학생 2명은 한 조를 이루게 될 거고 그럼 남학생 4명을 2조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남학생 4명을 2조로 나누는 가지수는 뭐야? 4C2 곱하기 2C2 나누기 200이 되는 거죠. 맞지? 맞지? 그래서 그렇게 앉힌 상태로 그렇게 묶은 상태로 얘네들을 앉혀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하나 박아놓자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요 2자리에다가 남학생을 박아놓을 거야. 남학생 2명을. 그러면 여기 자리에 누군가 앉을 거고 여기 자리에 누군가 앉겠죠? 근데 그게 남학생, 여학생일 수 있고 여학생, 남학생일 수 있죠. 맞지? 그건 다른 거야, 얘들아. 남학생이 여기 앉았어. 그러면 여기 남학생이면 오른쪽에 남학생, 왼쪽에 여학생인 거야. 반대면 오른쪽에 여학생, 왼쪽에 남학생인 거야. 다른 경우야, 이건. 알겠지? 그래서 뭐다?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남학생 앉힐 거고 여기다가 여학생 앉힐 거예요. 그럼 여학생부터 볼까? 여학생부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학생부터 보면 앉혀야 되니까 2팩이고 맞죠? 그 다음 남학생 보면 어떻게 하면 돼? 응? 그 똑같이 2팩, 2팩이죠? 맞지? 맞지? 끝이에요? 됐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25번 봅시다. 125번에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를 선택한 후에 6개를 나열할 거다. 보시면 1, 2, 3은 각각 1개 이상씩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선택한 6개의 수의 합은 4의 배수래.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미 1, 2, 3은 1개씩 있고 그 다음 3개를 추가로 선택하는 거거든. 그 다음 그런데 얘네들 다 더했을 때 4의 배수래. 근데 이미 얘네들 더했으면 6이잖아. 6이잖아? 그럼 가능성이 있는 4의 배수를 볼게. 일단은 4의 배수 중에 8. 보시면 이미 얘가 6이니까 몇이 더 있어? 2가 더 있어야 돼. 근데 2가 더 있을 수 없죠. 최소 111이니까. 그러니까 8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12. 10이면 얘가 이미 6이니까 추가로 6이 있으면 되네. 그럼 추가로 6이 있다라는 건 1, 2, 3이 한 개씩 더 있거나 아니면 2가 있거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16 볼게요. 16이라는 건 요 세 자리에 몇이 추가돼야 돼? 10이 추가돼야 돼. 근데 최대 몇이야? 3, 3, 3이니까 최대가 9야. 그러니까 얘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떻게 된다? 1, 1, 2, 2, 3, 3이 배치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1, 2, 2, 2, 3이 배치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얘네들 나열하면 끝입니다. 그쵸? 합이 4의 배수인 거니까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조합부터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열은 나중에 하시면 돼요. 사실 나열은 팩토리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조합 찾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26번 볼게요. 126번에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한 후에 일렬로 나열하여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그랬을 때 0과 1은 각각 1개 이상씩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결국에 0과 1은 무조건 1개씩은 있어야 돼. 그러면 0과 1을 골라놓고 남는 자리에다 그냥 2를 채워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2를 채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0과 1이 몇 개인지를 가지고 나눠보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전체 5개를 뽑을 거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근데 0과 1은 1개씩 있어야 된대.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럼 0이 1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 4개 있는 경우 있을 거고, 1이 1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 4개 있는 경우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걸 다 센다고 했을 때 셀 게 너무 많아진다 생각 들지 않니? 무슨 이해가? 다시 0이 1개 있어야 돼. 만약에 0이 1개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만 있었어. 그러면 0이 그냥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세냐고. 이 사건으로 생각하잖아. 전체에서 0이 없는 경우 빼잖아. 근데 얘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죠? 0과 1이 둘 다 1개 이상씩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직접 세려고 보니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항상 문제 풀 때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냥 전체에서 0이 없는 경우와 1이 없는 경우를 빼겠다. 그럼 전체 가지수는 뭐가 되는 거고? 전체 가지수는 우리가 5자리를 뽑을 건데, 5자리를 만들 건데, 5자리 자연수죠?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여기 맨 앞자리에 들어가는 건 0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지금 2 곱하기 81 그래서 162가 될 거고요. 162가지의 자연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애들이. 근데 그 중에 빼겠다. 뭐를 빼겠다? 0이 없는 경우. 0이 없는 경우는 뭐야? 그냥 1, 2를 가지고 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빼면 돼? 2의 5제곱 빼면 되겠네. 두 가지니까 총. 두 번째, 1이 없는 경우는 1이 없는 경우 0과 2로만 만든 거지. 0과 2로만 만든 건 뭐야? 1 곱하기 2겠죠? 그치? 왜? 맨 앞에 무조건 2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빼기 2의 4제곱. 근데 여기서 몇 개는? 1개는 더 해주셔야겠죠. 왜? 0과 1이 둘 다 없는 경우는 겹칠 거니까. 마지막 1개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바뀐다고 뭐 문제 풀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0과 1이 무조건 1개 이상씩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전체에서 없는 경우 6건으로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번도 비슷한 건데 일단 보시면 1, 2, 3 중에서 모든 숫자가 1개 이상씩 포함되도록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선택한 후에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1의 자리수와 100의 자리수가 같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답지를 보시면 일단은 1, 2, 3을 포함해서 6개를 뽑는 가지수를 먼저 세요. 먼저 세.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나열하는 과정에서 1의 자리수와 100의 자리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1의 자리수와 100의 자리 숫자에 이미 같은 숫자를 하나 박아놨다 생각하고 나머지 4개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세 숫자 중에 1, 2, 3 중에 한 개를 골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을 골랐다고 쳐볼게요. 1을 골라서 6자리를 만들 건데 이미 1의 자리와 100의 자리에 1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우린 몇 개만? 4개만 추가로 고르면 돼. 근데 그 4개를 추가로 고르는 과정에서 2와 3은 한 개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지. 1, 2, 3이 무조건 한 개씩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4개를 고를 건데 그 4개를 고르는 과정에서 2와 3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1을 기준으로 1을 넣어놨으니까 1을 기준으로 나눠보시면 1이 2개 있으면 1, 1, 2, 3 이렇게 뽑겠지. 나열은 나중이야.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1이 한 개 있으면 1, 2, 2, 3 아니면 1, 2, 3, 3이 될 거고 1이 없으면 2, 3, 3, 3이거나 2, 2, 3, 3이거나 2, 2, 2, 3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1이 없으면. 됐나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나열해서 곱하시면 답이에요. 됐죠? 나열만 신경 쓰셔서 곱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과정에서 그 배열의 조건이 같은 숫자여야 된다라는 조건이니까 같은 숫자 넣어놓고 나머지 4개만 보면 된다. 굳이 뭐하러 6개를 가지고 조합을 다 짜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그냥 조금만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금방 풀 수 있고 풀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경우 나눠서 풀더라도 뭐 각각의 경우가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애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이제 128번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128번에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2학년과 학생 B를 포함한 4명의 3학년이 있다.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 탁자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둘러앉겠다. 첫 번째, 각 학생들은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 중 적어도 한 명과 같은 학년이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A와 B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이 말은 양쪽에 같은 학년이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쪽에만 같은 학년이 들어가거나 라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2학년이 4명이고 3학년도 4명이야. 근데 어디에 앉든 간에 누군가는 이렇게 붙어 앉아야 돼. 그러면 그 4명을 앉히는 방법 자체가 2명 쪼개서 앉히거나 아니면 4명을 다 붙여서 앉히거나 밖에 없어요. 뭔 소린지 이해가? 봐봐, 4명을 앉힐 거야. 8명을 앉힐 건데 결국에는 2학년 4명만 보자고. 그 2학년 4명을 앉히는데 당연히 한 명씩 다 떨어뜨려서 앉는 건 안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2명을 붙였어. 누군가는 붙여야 되니까. 2명을 붙였어. 그럼 이 나머지 2명을 둘이 붙여줘야지. 그게 아니면 4명을 다 붙이든가. 3명 1명도 안 되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요 4명, 다시 4명의 2학년을 둘둘로 찍거나 4명 다 붙이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3학년도 둘둘 찍거나 4명 다 붙이거나 두 가지인 거예요. 알겠지? 그 과정에서 A와 B는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나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여기다가 A를 먼저 박아놓고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A를 먼저 박아놓고 시작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둘둘로 쪼개는 경우와 4명을 다 몰아서 넣는 경우 두 가지를 본다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둘로 찢는 경우를 한번 볼게. 둘로 찢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여기에 2학년 들어갈 거고 얘가 2학년이니까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얘기하는 거야. 맞지? 맞죠? 아니면 2학년 여기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 둘로 찢는 경우는 일단 배열 자체는 두 가지가 있어. 2학년, 3학년을 배치시키는. 맞죠? 그럼 첫 번째 경우로 여기에 누군가가 들어갈 거고 여기 누군가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A를 여기다가 고정시켜 놨으니까 원순열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만 하면 돼? 여기에 B가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이제는. 이해됐니? 뭔 소린지 이해가? 아, 그러니까 여기에 B만 아니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B를 집어넣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곱하기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여기다가 내가 B를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조건은 끝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학년 3명을 배치시키고요. 3학년 3명을 배치시키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둘둘 찢어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 4명이 다 몰아서 들어가는 거 4명이 다 붙어서 들어가는 경우 볼게요. 보시면 A가 이렇게 들어갔어. A가 여기 박혀있어. 여기 고정이야. 그러면 2학년을 내가 A에다가 연속해서 4명을 쭈르륵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수 있어? 2학년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요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요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건 다 다른 거잖아. 이해가 뭔 소린지? 괜찮니? 그러면 요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 보자. 노란색과 빨간색 보세요. 이미 A의 양쪽에 2학년이 다 앉아있지. 그럼 B랑 이웃할 경우가 없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있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반대쪽을 안 썼죠? 그렇지? 그러면 요 경우, 흰색 경우 볼게요. 이렇게 볼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앉으면 여기 B가 들어오면 안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앉으면 여기 B가 들어오면 안 되겠네? 아, 그러면 4명을 붙여서 앉는 경우를 찢어야겠구나, 또 둘로. 어떻게 하는 경우? 2학년에 A 들어가고 2학년 들어가는 경우와 2학년에 A 들어가고 2학년 들어가는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 그다음 두 번째, 2학년에 A 들어가는 경우와 A에 2학년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쪼개서 생각해야겠구나. 왜? A 옆엔 B가 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요. 어차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2학년 들어가고 여기 2학년 들어가고 여기 2학년 들어가면 나머지는 3학년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뭐야? 단순 배열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2 곱하기 3팩 곱하기 4팩이 되겠죠? 2학년 3명 나열, 3학년 4명 나열. 근데 얘는 이렇게만 바뀌면 되죠? 여기가 2학년, 여기가 3학년. 그러면 일단 2학년은 2 곱하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학년은 일단 단순 나열이야. 그렇죠? 2학년 단순 나열이야. 그치만 3학년은 여기 B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B가 어디로 들어가? 세 자리 중에 골라서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세 자리 중에 한 자리 골라서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단순 나열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4명이니까 짝수명이고 반대쪽도 4명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2명씩 쪼개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4명이 뭉텅이로 들어가거나 두 가지가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배열을 짜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9번 볼게요. 129번도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원판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쭉 있고요. 그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6개의 점과 원의 중심이 있다. 그 7개의 점에 내가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깃발을 놓으려고 한다 그랬을 때 놓여있는 7개의 깃발 중에서 3개의 합은 12 이하여야 된대요. 문제 읽어보시면 정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더했을 때 12 이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넣을 수 있는 건 1부터 7까지의 7개의 숫자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원순열이니까 항상 똑같아. 원순열이니까 봤더니 가운데 있는 애는 돌지 않잖아. 그럼 우린 뭐부터 생각해? 당연히 가운데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까부터 생각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가운데에 1이 들어가는 경우와 2가 들어가는 경우, 3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총해서 7개를 나눌 거고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러면 1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2, 3, 4, 5, 6, 7을 배열을 시키겠죠. 맞지? 근데 그 2, 3, 4, 5, 6, 7을 배열을 시키는 와중에 얘는 원순열이니까 무언가 하나를 박아 놓겠네? 근데 우리는 인접한 애들을 더했을 때 12보다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를 박는 와중에 뭘 박아 놓겠다? 7을 박아 놓겠다. 7이 가장 큰 숫자니까. 그러면 이 둘을 더했을 때가 8이잖아. 그러면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에는 뭐가 와야 돼? 4 이하가 와야 돼. 4까지만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뭐 남은 거야? 2, 3, 4만 요 왼쪽 두 개, 다시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왼쪽에 올 수 있는 숫자 3가지고 오른쪽에 올 수 있는 숫자 2가지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처럼 3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남는 숫자가 뭐야? 2, 3, 다시 2, 5, 6이죠. 내가 여기다 5 집어넣고 6을 집어넣어봐. 그럼 몇이 돼? 1, 5, 6이니까 12지.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아무렇게나 배열을 해도 다 되는 거야. 12를 넘어서지 않아. 왜? 7과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3개를 단순 나열이다.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내가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를 집어넣으면 합이 9니까 12 이하이려면 뭐 남는 거야? 1과 3만 가능해 이제는. 1과 3만 가능해. 왼쪽과 오른쪽에. 그럼 1과 3이니까 2팩 될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남는 숫자들이 뭐가 되느냐? 남는 숫자들이 4, 5, 6이 됩니다. 4, 5, 6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5와 6을 집어넣으면 2, 5, 6이 들어가니까 합이 몇이 돼? 13이 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5랑 6은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기에 4도 고정이 되는 거야. 5와 6을 떨어뜨려놔야 돼, 반대쪽으로. 맞죠? 그러니까 뭐다? 곱하기 2팩 또는 2 이렇게 쓰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3. 이번에는 가운데다가 3을 집어넣을 거야. 3을 집어넣을 거고, 그러면 여기 3 들어가고 7 들어가고 1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에다가는 무조건 2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12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 5, 6 볼게요. 여기다가 4 집어넣고 여기다가 6 집어넣어봐. 그럼 이렇게 합이 뭐가 돼? 13이 돼버리죠.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3이면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3부터는 다 안 되겠네. 가운데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2개 더하시면 끝이에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130번 보시면 얘는 우리가 전에 봤던 문제예요. 130번 보시면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고요.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건데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3, 4와 2, 6이 붙지만 않으면 되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거 그냥 전체에서 빼는 거였죠. 3, 4가 이웃한 경우와 2, 6이 이웃한 경우. 그 다음에 교집합은 다시 한번 더해주는 거였고, 요건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문제, 사실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고, 여러 번 봤던 문제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13번도 우리 그 센 C단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9개가 있고 그 9개의 정사각형에다가 내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9가지의 색깔을 칠해 넣겠다. 그랬을 때 9개는 모두 사용해야 되고요. 한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할 거고요. 빨판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일단 모형 자체는 원순열이잖아. 그치? 그럼 우린 뭐부터 생각해? 가운데에다가 뭐를 집어넣을지부터 생각을 하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은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맞나요? 왜? 빨간색이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꼭지점을 모든 사각형과 공유해. 그러니까 파란색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은 7개구나. 빨파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중에 하나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다 그냥 노란색을 칠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들어갈 건데 내가 이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거야. 빨간색을 어딘가에다가 박아 놓을 거야. 원순열이니까. 그런데 이 모형 자체가 아무리 원순열이라도 얘는 지금 원형이 아니니까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뭐냐? 내가 만약 빨간색을 여기다가 박아놔. 그러면 얘가 돌아가면서 여기 자리와 똑같은 자리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가지예요. 결론은 뭐야? 빨간색이 여기 있을 경우와 빨간색이 여기 있을 경우는 다른 경우라는 소리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우린 둘로 나눠야 돼. 노란색을 여기다가 일단 먼저 칠하고 어떻게 하겠다?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해보겠다. 그러면 파란색은 어디 들어가야 돼? 파란색은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돼요. 어디만? 3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뭐겠다?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파란색을 집어넣고 그럼 나머지 몇 개의 색깔을 지금 9개 중에 3개 썼으니까 나머지 6개의 색깔을 나열하면 되는구나. 됐니?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빨간색을 여기다 넣어볼게. 그러면 파란색이 이제는 여기와 여기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럼 파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고 5개 중에 1개를 골라서 파란색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6개를 나열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됐죠? 그 다음 이거 위아래 더하시고요. 거기다가 7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7팩 있죠? 7팩. 7팩이 있는 이유가 뭐야? 7 곱하기 6팩이 있어서 7팩이에요. 그래서 답은 8이 되겠죠? 앞에 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번인데, 132번. 132번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수를 차례로 A, B, C, D라고 할 거고요. A, B, C, D를 곱했을 때가 16의 배수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16의 배수, 즉 2가 4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몇 번 던지는 거니까? 4번 던지는 거니까 그 4개가 전부 다 짝수면 일단 기본적으로 16의 배수야. 2든 4든 6이든. 맞죠? 맞죠? 근데 만약에 짝수가 4개 중에 3개만 짝수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 3개의 짝수 중에 하나는 4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4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4개의 숫자를 곱했을 때 16의 배수라는 건 뭐겠구나. 4개 다 짝수거나 3개만 짝수거나 2개만 짝수거나 이렇게 3가지가 있겠구나.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뭐를 기준으로 봐도 되냐면 4를 기준으로 보셔도 돼요. 왜? 2와 6은 어차피 2가 한 개씩 들어가 있는 애야. 그래서 어떤 숫자가 2든 6이든 사실 16의 배수 입장에서 똑같은 숫자야. 근데 4는 2를 2개 갖고 있는 숫자잖아. 근데 우리는 2가 총 4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4가 몇 개 있느냐로 경우를 나누셔도 돼요. 4가 없는 경우,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서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고 어차피 내가 둘 다 풀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일단 처음 설명했던 짝수의 개수로 봅시다. 짝수가 4개일 때, 짝수가 3개일 때, 짝수가 2개일 때 볼게요. 그럼 짝수가 4개라는 건 2, 4, 6이 계속 연달아 나오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뭐야? 3의 4제곱이 돼요. 왜? A도 2사력 중에 하나, B도 2사력 중에 하나, C도 D도. 전부 다 3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오겠죠? 3의 4제곱.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짝수가 3개야. 그럼 일단 뭐부터 해? 4개 중에 3개를 골라서 걔는 짝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A, B, C를 짝수라고 볼 거야. 근데 A, B, C를 곱했을 때 16의 배수여야 돼, 그러면. 그럼 뭐 해야 돼? 4가 하나는 있어야 되죠. 근데 4가 1개여도 되고 2개여도 되고 3개여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뭐로 풀어?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풀겠죠. 어떻게 해? 곱하기 뭐 하겠다? 3의 세제곱에서 4가 없는 경우인 2의 세제곱을 빼겠다. A도 3개 중에 하나, B도 3개 중에 하나, C도 3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이 전체가 되는 거고 거기서 빼겠다. 뭘 빼겠다? 4가 없는 경우를 빼겠다. 그러면 2개죠. 그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D는 홀수인 거니까 3가지. 1, 3, 5 중에 하나. D도 생각해줘야 돼, 얘들아. 여기서 끝내면 안 돼. 3 곱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마지막으로 짝수가 2개인 경우. 짝수가 2개인 경우는 4개 중에 2개 골라서 짝수라고 하겠죠? 그치? 근데 짝수가 2개인데 무조건 16의 배수이려면, 16의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4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걔는 이제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 곱하기 홀수 2개 고르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짝수의 개수로 나누셔도 되고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4의 개수로 나누셔도 되고 그거는 어차피 뭐 계산 과정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3번 보시면 133번 문제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니면 이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올해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카드 뒤집는 문제 있죠. 카드 뒤집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상. 전구라고 바뀌어 있을 뿐이야. 그래서 문제 읽어보시면 1부터 6까지가 있고요. 6개의 전구는 전부 다 꺼져 있고 각 전구는 누를 때마다 꺼짐과 켜짐을 반복한다. 그랬을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수가 n이면 n 이하는 다 누른다. 카드 뒤집는 거랑 똑같은 거지. 주사위를 던져서 n이 나오면 n 이하는 다 뒤집는다. 라는 거랑 전원 버튼 다 누른다. 똑같은 거야. 그치? 근데 그랬을 때 처음에는 1부터 6까지의 전구들이 전부 다 꺼져 있대요. 1부터 6까지의 전구들이. 전부 다 꺼져 있대. 근데 내가 이걸 5번 반복했더니 전구가 전부 다 켜졌대. 얘들아, 그럼 잘 봐. 내가 1만 켜고 싶어. 그럼 1 나오면 되지.
근데 2만 키고 싶으면 2 나오고 1 나오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1이 나오면 1, 2가 나오면 1, 2, 3이 나오면 1, 2, 3 이렇게잖아. 근데 내가 다 꺼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어. 근데 5번 했더니 다 켜졌대. 그 말은 뭐야? 6이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뭔 소린지? 잘 봐. 만약에 내가 5가 나왔어. 그럼 1, 2, 3, 4, 5가 켜졌겠지. 그럼 6이 안 켜지잖아. 그럼 6을 켜야 되잖아. 6을 켜려면 뭐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을 켜고 싶어. 그럼 1이 나와야 되지만 2, 3, 4, 5 다 괜찮아. 무슨 이해가? 근데 6이 나와야만 켜져. 그럼 내가 5번 반복했을 때 6이 결국엔 켜졌다는 거니까 6이 한 번은 일단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생각이야.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카드 뒤집는 거에서 여러 번 반복했었던 건데 만약에 똑같은 숫자가 2번 나와. 그럼 제자리라고. 4번 나와도 제자리라고요. 원래는 너네 답지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숫자가 안 나왔을 때, 한 번일 때, 다시 안 나왔을 때, 2번일 때, 3번일 때, 4번일 때, 5번일 때 다 나눠.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똑같은 숫자가 없을 때와 2번일 때와 4번일 때만 보면 된다고. 알겠어? 짝수번일 때만 보면 된다고. 왜? 그건 박아놓고 무시하면 되니까. 다시 첫 번째, 똑같은 숫자가 4번일 때를 볼게. 그러니까 1, 2, 4번 나오는 것부터 6이 4번 나오는 것까지 6가지가 있을 거야. 그럼 한 번 남은 거잖아. 왜?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한 번 남았지. 그럼 그 한 번이 뭐여야 돼? 6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1, 1, 1, 1, 6을 배치시킬 거야. 몇 가지야? 5가지죠. 그치? 근데 6, 6, 6, 6, 6을 배치시킬 거야. 그럼 몇 가지야? 한 가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배열이 어떻게 돼? 5개짜리가 5개 있고 그 다음 한 가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중복을 생각해도 된다고. 짝수번으로 생각해야 놓치는 거 없이 셀 수 있어. 근데 너네가 중복을 홀수번까지 생각을 하면 분명히 어딘가 놓치는 게 생겨.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6이 한 번 추가로 나온다라는 건 볼 수가 있잖아. 얘는 보기 생각하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같은 숫자가 2번 나올 거야. 그럼 같은 숫자가 2번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1, 1부터 6, 6까지 있을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무시하면 돼 이제. 그럼 우린 몇 번 던지는 거야? 그냥 3번 던지는 거야. 자, 3번 던지는데 다 켜졌으면 좋겠어. 그럼 그 3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뭐고? 무조건 6일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나머지 2번이 있잖아. 그럼 잘 봐. 똑같은 거 2개 나왔어. 그럼 제자리야. 그 말은 다 꺼져 있는 상태야. 맞죠? 그 다음 6이 나왔어. 그럼 뭔 상태야? 다 켜진 상태야. 그러고 2번을 더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변화가 없어야 되잖아. 같은 숫자가 나와야죠. 근데 같은 숫자가 만약에 1, 1이 처음에 나왔는데 뒤에도 1, 1이 나오면 그건 뭐야? 이미 앞에서 센 거지. 맞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1, 1이 한번 나왔어.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돼? 2, 2부터 6, 6까지 중에 나오겠죠? 그러고 마지막 한 번은 뭐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근데 얘가 2, 2로 바뀌어도 사실상 똑같죠? 3, 3으로 바뀌어도 똑같죠? 어디까지? 4, 4까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세볼 거냐면 1, 1이 나왔어. 그 다음에 2, 2, 3, 3, 4, 4, 5, 5가 나왔고 그 다음에 6이 나왔어. 요런 느낌인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1, 1이 나왔고 여기 2이 나왔고 6이 나왔어. 이거랑 2 나왔고 1, 1 나왔고 6 나왔어. 이거랑 어차피 배열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이해가 뭔 소린지?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얘는 어떤 느낌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A, A, B, B, 6이 나와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뭐가 될 거고? 1, 2, 3, 4, 5,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내가 얘를 1, 1이라고 두고 얘를 3, 3이라고 둬. 그럼 배열은
5팩 나누기 2팩, 2팩 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A와 B 중에 하나가 6이야. 그럼 중복이 3개로 바뀌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따로. 그럼 더하기. 이번에 어떤 경우를 보겠다? 1, 1부터 5, 5까지 중에 하나와 6, 6, 6을 배치시키는 경우를 보겠다. 괜찮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5 곱하기 1, 1부터 5, 5까지 5개 중에 하나니까 5 곱하기 뭐가 된다? 5팩 나누기 2팩, 3팩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앞서 얘기했던 게 뭔 소리야? 2번을 가지고 해도 중복이 2개인 경우를 해도 그 안에 계산하다 보면 3개짜리가 어차피 같이 나온다고. 근데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나누고 시작하면 이게 잘 안 보인다고 사실. 알겠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그냥 짝수일 대로 보시면 되고 겹치는 게 없는 경우는 당연히 불가능해요. 겹치는 게 없는 경우는. 알겠죠? 당연히 불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계산하시고 예, 계산하셔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34번 134번에 아마 얘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134번 볼게요. 세 문자 AB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각각 5개 이하씩 모두 7개를 택해서 나열할 거고 그 7개의 문자열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가에 한 문자를 연달아 3개를 이어지고 그 문자는 A뿐이다. 그러니까 AAA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지만 BBB와 CCC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AAA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문자는 연달아 4개 이상 이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AAA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A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AAA가 만약에 맨 앞에 들어가 그러면 4번째 자리에는 A가 들어가면 안 돼. 근데 AAA가 만약에 중간에 들어가 그럼 양쪽에 다 A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A가 끝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다르겠구나 를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먼저 나눠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내가 여기에다가 AAA를 넣어 볼 거야. 근데 내가 내신 때도 이제 여러 번 설명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AAA가 맨 앞에 들어가는 경우랑 결국에 맨 뒤에 세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는 어차피 대칭이잖아. 어차피 대칭이니까 뭐일 것이다. 곱하기 2만 하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AAA가 앞에 한 자리 비워두고 들어가는 경우와 뒤에 한 자리 비워두고 들어가는 경우도 대칭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 2자리 비워두고 들어가는 경우와 얘는 어차피 한 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센다. 그럼 그랬을 때 여기에는 무조건 다른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무조건 다른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각각 5개 이하예요. 5개 이하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다가 B 아니면 C를 넣어야 돼. 근데 B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2개의 문자 중에 1개. 그러니까 B와 C 중에 1개를 골라서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B든 C든 무언가를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B면 안 돼. 맞죠? 그리고 A는 이미 3개를 썼잖아. 근데 우리는 총 5개 이하만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3자리 중에 2자리 이상의, 즉 나머지 3자리에 AAA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소린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그거를 포함해서 나열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나씩 생각해서 세셔도 되고요. 세도 되고 아니면 6건으로 푸셔도 돼요. 뭔 소리냐면 일단 여기에는 둘 중 하나 들어갔어. 내가 B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그 뒤에 나열은 뭐가 돼? 3의 세제곱이 돼. A, B, C 중에 한 개 들어갈 거잖아. 근데 거기서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AAA가 들어가면 안 돼. A가 6개니까. 5개까지만 가능하니까.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면 안 돼? B면 안 돼. 그럼 몇 개를 빼주면 돼?
B가 왔어? 그럼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여기도 3가지였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오든 여기에 B가 오든 여기에 C가 오든 다 안 되는 거잖아. 이미 얘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가지를 빼면 돼? 3가지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만 아니면 다 되니까. 맞아? 마지막 모두 빼줘야 돼?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뒤에 B 오고 CCC도 안 됩니다. 알겠죠? BBB만 안 되는 게 아니라 CCC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 오는 경우 안 되고요. CCC 오는 경우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BB 오는 경우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3가지를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둘 중 하나 올 거고 여기 둘 중 하나 오겠죠.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C1 곱하기 2C1이 되겠네. 그럼 내가 여기다가 B를 적고 여기다 C를 한번 적어볼게요. 됐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2 안 했죠, 우리? 그지? 곱하기 아니지? 위에 거 있고 밑에 거 있으니까. 얘도 보면 여기 이렇게 왔어. 그럼 뭐만 아니면 돼, 이제? CCC만 아니면 되지? 그치? 그럼 곱하기 뭐가 된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런 게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죠?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여기에도 당연히 똑같이 2C1 들어갈 거고요. 2C1 곱하기 2C1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겠네요. 3의 제곱 들어가겠네.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를 다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뒤에 한 3문제 정도 남았어요. 3문제 정도 남았는데 136번, 137번 이게 다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하고 137번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으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중복조합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중복조합 한 번씩 공부들 해오세요. 알겠지? 중복조합 앞부분 2점, 3점짜리 공부해오세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